네, 안녕하세요. 푸돈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축구에 대한 좀 색다른 접근법, 데이터를 가지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도 데이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득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총 13명인데요. 홀란드, 와킨스, 살라, 솔랑케, 손흥민, 보엔, 사카, 이삭, 포든, 파머, 누네즈, 히샬리송, 황희찬, 이 선수들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기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 기대값 대비 득점, 보시다시피 홀란드 선수가 저 우측에 혼자 끝에 있죠. 홀란드 선수는 18득점, 골 기대값은 20.95. 사실 홀란드 선수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 막 뛰어난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골 기대값보다 득점이 적기 때문에, 보통은 골 기대값보다 득점 기록이 더 높은데 사실 아쉬운 결과물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좀 부상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와킨스가 16득점에 골기대값 14.43, 그 다음 살라가 15득점에 골기대값 14.98, 그 다음 솔랑케가 15득점에 골기대값 16.11. 단순히 득점과 골기대값만 놓고 보면 와킨스가 살라급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4골 그룹, 이제 손흥민 선수와 보엔. 손흥민 선수는 14득점에 골기대값 8.05, 보엔 선수는 14득점에 골 기대값 9.25. 손흥민 선수보다 골을 많이 넣은 선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미친 수치죠. 골 기대값만 본다면 7골에서 8골 정도 넣었어도 분명 이상하지 않은 수치인데 무려 14골을 기록했습니다. 골 기대값보다 6골을 더 넣어줬죠. 그리고 보엔 선수도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만 봐도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랑 조금 차이는 나지만 골 기대값보다 5골을 더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카, 이삭, 포든, 파머, 누네즈, 히샬리스, 황희찬이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누네즈와 황희찬 선수가 실제 득점과 골기대값의 차이가 비슷한 선수들입니다. 반대로 누네즈의 골기대값은 거의 14골에 육박하지만 실제로는 10득점, 그만큼 결정력이 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시즌 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황희찬 선수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아시안컵 갔다 와서 부상이 어쨌든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본인의 골 기대값보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순서로 5명을 뽑자면, 손흥민 선수가 골 기대값과 실제 득점 차이가 5.95, 보엔이 4.75, 황희찬 선수가 3.63, 포든이 2.46, 파머가 2.15, 번외로 이제 누네즈가 마이너스 3.58, 홀란드가 마이너스 2.95. 그 다음 골 전환율,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숫자인데 황희찬 선수가 27.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삭,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3위, 그 다음이 보엔과 살라 순서인데,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황희찬 선수와 이삭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슈팅 기회를 가지고 많은 득점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득점 대비 빅찬스 미스. 역시 이번에도 홀란드 선수는 저기 우측 끝에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골도 많이 넣고 기회도 많이 놓치는, 이제 빅찬스 미스도 많이 하는 선수, 즉 기회가 많아서 골을 많이 넣고 있지만 날린 기회 또한 많다. 빅찬스 미스가 무려 26개예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선수가 누네즈. 빅찬스 미스만 따지면 22개로 2위예요. 지금 이 그룹에서 득점은 하위권이지만 빅찬스 미스는 단독 2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놓치는 빅찬스가 적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득점 대비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득점을 올리면서 동시에 얼마나 동료들에게 빅찬스를 만들어주는지, 제공하는지, 이 부분에서는 살라가 가장 높은 티어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살라가 득점은 물론이고 공격 기회 또한 많이 만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로 토트넘에서 득점과 동시에 빅찬스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의미인데, 보면 이번 시즌에도 살라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결과물상으로는 비슷합니다. 킹 살라 못지않은 킹흥민. 득점과 도움을 모두 합친 공격 포인트 자체는 와킨스가 16골 10어시로 26개 가장 많고, 그 다음 살라가 15골 9어시로 24개, 홀란드가 18골 5어시로 23개, 손흥민 선수가 14골 8어시로 22개, 사카가 11골 8어시로 2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랑케나 보엔을 보면 득점 기록은 상위권이지만 도움 기록을 봤을 때는 이제 3개로 하위권 그룹에 속하는데, 그만큼 골을 넣으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아시안컵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그룹이고, 물론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한데 아시안컵이 이번 시즌에 없었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도
탑티어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안컵 때문에 리그에서 결정한 선발 경기가 4경기 정도나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역시 최고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번 시즌 누네즈는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초반에 좀 누네즈가 좀 힘들었죠. 그리고 득점선도 홀란드는 이번 시즌 많은 골을 넣었지만 그만큼 많은 기회를 날리기도 했다. 이상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기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리그 득점 상위권 그룹에 대한 이모저모였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과연 시즌이 끝난 뒤 이 그룹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활약 정도에 따라서 해당 팀들의 결과도 따라가겠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